3살 때 미국으로 갔지. 난 3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었고 맞아. 뉴욕에 퀸스에 있었나? 아, 퀸스. 퀸스에서 살았고 학교가 백인들 학교였지 그때 들어있는. 그렇지. 초등학교 때는 완전 올 백인. 그때 어땠어? 인종차별 좀 심하지 않았나? 좀 심했어. 근데 당연한 것 같아. 왜냐면 시대가 그때는 다른 시대였고 백인들 애기들은 신기한 거야. 이렇게 동양을 보면 외계인 보는 거 같잖아. 눈도 또 작고 눈도 찢어져 있고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놀리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했어? 지금 생각하면 뭐 크게 기분은 안 나쁘는데 이런 말 많이 했어. Go back to China. 칭크라고 많이 불렀어. 근데 그런 건 좀 기분 나빴지만 제일 기분 나빴다는 게 이제 폭행하려고 했던 거. 혼자는 못해. 1대1로 안 하려고 하고 여러 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폭행하려고 하는 거지. 어머니가 너는 절대로 맞지 마라. 때릴 거면 네가 때리라.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내가 이제 때리기 시작했어. 그 말 듣고. 근데 이게 계속 심해지면서 체육 시간이었어. 그 점프업 들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때린 거야. 그쪽에서 먼저 나 괴롭히니까 여러 명이. 그래서 나도 이제 자기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프업 갖고 이제 얼굴을 확 친 거야. 이렇게 줄 상처가 났어. 난리가 난 거지 학교에서.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내 편 들어줬어. 왜 내 애한테만 그러냐. 우리가 동양이라서 그러냐. 쟤네들이 먼저 시작하고 쟤네들이 먼저 때리려고 했고. 초등학교 때는 그런 시절이었어. 그때 인종차별 당하면서 괴롭힘 당하면서 거기에 움츠러들고 그런 쪽이었어? 아니면은 더 강해져야겠다 싸워야겠다 오기가 생기는 그런 쪽이었어? 자연스럽게 더 강해진 것 같아. 근데 또 신기한 게 그게 또 재밌었어. 남들 나 괴롭히는 게 이제 막 나 왕따 시킨다 나 진짜 너무 슬프다 이게 아니라 왕따 시키니까 더 내가 때릴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좀 재밌어. 싸우면 그 당시는 이제 너무 애기들이니까 울면 내가 이긴 거잖아. 그러니까 때리면 무조건 울어. 다 울어. 그러면 계속 학교 짱이네. 다 데리고 와. 내가 하도 애들 때려가지고 나 카운슬링 받았어. 근데 되게 웃겼지. 왜냐면 폭력? 아니 내가 혼자고 그건 더 많잖아 사람들이. 근데 내가 때리면 무조건 내가 이제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심리상담 받는 게 좀 웃기지. 나랑 완전 이상한 사람을 몰고 가니까. LA로 전학한 다음에 고등학교 때 수영 대회 나와서 우승도 하고. 그때 고등학교가 존 F 케네디 학교인데 거기 수영팀 캡틴이었고 그리고 또 LA에서 챔피언. 미국에서는 고4까지 있어. 그러니까 고4까지 이제 LA 챔피언 했지. 수영을 열심히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어? 근데 어릴 때 또 목표가 미국 네이비실 되는 게 목표였어. 어렸을 때부터? 특수부대 가는 게 목표였는데 네이비실이라는 특수부대는 또 바다에서 활동하는 게 되게 중요해. 수영을 당연히 잘해야지. 그러니까 그 목표 때문에 나도 수영을 열심히 하게 된 거야. 몇 살 때부터 네이비실 가고 싶었던 거야? 정확하게 중학교였지. 중학교 때. 그 나이 때는 보통 딴 거 하고 싶어 하는데. 맞아. 그 나이 때는 보통 중학생들이 담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약도 하게 되고 이제 안 좋은 길로 많이 빠져. 근데 되게 신기하게 꿈이 생긴 거야 그 나이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인했어. 그러니까 수영 열심히 하고 사관학교 대해서 또 알아본 거야.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장교로 가야 되겠다. 장교로 가려 그러면 또 공부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다른 애들하고 잘 안 어울렸어. 그것 때문에 그런 목표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버지니아 군사학교를 간 거지? LA에서 학교 마치고 이제 버지니아로 넘어갔지. 그러니까 매일 군복 입고 수업 듣고 플러스 군사 훈련도 있고 운동도 하고. 근데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군사대학교 안 가. 왜냐면 놀아야 되니까. 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언제 또 그 나이에 학교 다니면서 놀 수 있어.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지. 대학교에서 놀지는 못하고 맨날 공부하고 맨날 수영하고 맨날 군사 훈련 이 3가지. 여자 친구들을 못 사귀었어.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또 캠퍼스를 떠나지는 않아. 그 캠퍼스 안에서만 이제 다 해. 보통 그렇게 군사 생활 하면서 4년 동안 지냈으면 좀 지겨울 것 같은데 군인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인의 꿈에 계속 있던 거야? 맞아. 그런 사람들 많더라. 버지니아 군사대학교 다녀가지고 정 떨어가지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도 그치, 있어. 많을 거야. 신기하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그 군사대학교는 군대는 아니야. 군 환경의 대학교지. 그리고 나는 어차피 특수부대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또 나는 특수부대 가고 싶은 이유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 사람들도 살리고 또 테러리스트들도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근데 또 그런 액션 그런 아드레날린 때문에 이제 가고 싶었던 게 있어. 도전 또는 모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특수부대 가고 싶었던 거지. 근데 아버지는 일단 군대는 반대했어. 군대를 싫어해. 군대 마음에 안 들고 특수부대는 더 마음에 안 든다. 특수부대는 다 깡패들이다. 실미도 이런 게 특수부대다. 다 무식한 놈들이지.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더라고. 꼭 군대 가야 되면 그러면 한국 가라. 그것도 엄청 제가 고민했어요. 왜냐면 한국말 못해. 국어 국사를 못해. 근데 한국 돌아가면 미국 장교 그 책에 내가 다 밟았던 거 인정 안 해줘. 왜냐면 한국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도 받았어. 국어 국사 겁나게 공부를 하고 해서 합격했더라고.
합격해가지고 바로 이제 해군 들어갔지. 배를 탄 거지, 문무대왕. 그래서 그때 잠깐 함정 근무를 했어. 일반 해군 장교로 근무했다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그 배를 먼저 타게 됐고, 그 다음에 배에서 UDT 지원서를 냈는데 우리 함장님이 그걸 승인을 안 해주는 거야. 왜? 그분이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말라고? 배에서 이제 계속 근무하자 같이. 함장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일반 해군 장교다 보니까 특수부대는 비전이 없어. 배를 타야지 나중에 배 함장도 되고. 다 말씀 알겠는데 나는 특수부대 가야 된다. 나는 비행기도 해야 되고, 나는 잠수도 해야 되고, 나는 테러리스트를 죽여야 된다. 나를 미친놈으로 보더라고.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군생활을. 그렇죠. 나는 진짜 제일 빡센 데 가야 된다. 그분도 이제 내 꿈, 내 비전 존중해줘가지고 결제해줬어. 그래서 UDT 훈련 가게 된 거야. 2013년도에 외국인 최초로 미국 네이비셀 최고급화 과정을 통과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특수부대 간 줄만 아는데, 그렇지.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 외국인도 처음이고 한국에서 많이 갔을 거 아니야. 그 처음. 네이비셀 통과하러. 근데 많이 다 실패하고 온단 말이야. 많이 실패하고.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좀 알 수 있을까? 초급반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급반이 있어. 우리 부대에서 UDT에서 초급반 위탁 교육으로, 그러니까 매년 장교 1명, 부사관 1명 이렇게 보내는데,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 초급반만 통과하고 이제 복귀를 해야 돼. 근데 그 초급반이 되게 힘들어. 그 초급반조차 못 통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 많이 있어. UDT인데도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인데도 한국의 UDT 중에서도 좋은 친구들이 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냥 아무나 안 보내. 그치, 아무나 왜냐면 안 보냈을 우리나라 거 아니야. 대표를 하잖아. 그러니까. 대표죠. 에이스를 보냈을 거 아니야. 에이스. 어떻게 보면 좀 쪽팔리지. 그러니까 한국 UDT 에이스인데 또 미국 네이비실 초급반에 가서 그걸 수리 못하고 돌아오면 앞으로 군생활 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도박이야. 근데 그 초급반이 그만큼 힘들어. 왜냐면 미국 기준에서도 이제 80%가 태교를 해. 근데 그 초급반이 6개월이야. 또 기간이 길어. 6개월 동안 걔가 힘든 훈련 한다고 생각해봐. 죽어 진짜. 근데 나는 이제 그 초급반 수료 한 2주 전에 대령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악수를 하더라고. 미국에서 최초로 외국인을 선발을 했다. 이제 고급반을 갈 수 있는 외국인을 최초로 선발했대. 역사를. 그래서 너무 이제 영광이지. 영광이라서 이제 가게 됐어. 원래 미국인들만 뽑았는데 외국인 처음 뽑은 거야. 고급반은 그 미국 교육생들만 갈 수가 있어. 그 이유는 군사 기밀 때문에. 거기에 되게 예민한 전술들이 많아. 근데 그 예민한 전술들이 외국에 이제 그치. 나가버리면 또 미국 쪽에서는 안 좋았지. 그 SQT는 더 길어. 9개월. SQT라고 하나? SQT.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훈련하는 거야. 훈련소 6주도 죽을 뻔했는데. 그렇지. 거기서 이제 되게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 그 9개월 또 끝나면 졸업식을 하는 거지. 이제 그때 네이비실이 되는 거예요. 태교가 진짜 많아. 태교 안에서도 한 50번. 근데 태교하는 이유가 기술적인 것 때문에 그래. CQB, 근접 전투라고 표현하는데, 뭐 격실 소탕, 이런 격실 들어와서 뭐 인질 구출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는 인질, 누구는 미식별자, 누구는 테러리스트. 이걸 빨리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순식간에. 어영부영하면, 그러면 인질 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실패지. 그러면 태교지. 상상도 못할 그 힘든 과정인데, 나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타고난 군사적 천재인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혹은 너무나 신나게 노력해서 마인드셋을 하고 보통 멘탈이 아니기 때문에 된 것 같은데, 그럼 케니 보기에는 군인적 재능이 더 높았던 것 같아? 아니면은 멘탈로서 마인드셋으로 했던 것 같아? 메인은 멘탈이지. 멘탈 때문에 많은 것을 극복하고 많은 도전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꿈이 잘 이루어졌던 이유가 멘탈이 세기 때문에. 특히 부정적인 말은 그냥 무조건 내 머릿속에서 컷해. 우리 부모님이 되게 부정적인 분들이었어.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말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아버지는 특수부대 가지 마라. 특수부대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꿈을 계속 막으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도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이고. 근데 보통 그러면 부모님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저는 다 그런 거 컷했어. 왜냐면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믿게 돼서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멘탈하고 마인드셋의 차이점이 있어. 근데 멘탈은 보통은 나의 정체성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강한 멘탈이었고, 마인드셋은 되게 다양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 생존 마인드셋, 경쟁적인 마인드셋, 비즈니스 마인드셋 되게 다양하지. 근데 강한 멘탈, 약한 멘탈 이런 거는 바뀌기 어려워. 그래서 나는 다행히 어릴 때부터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마이 웨이로 이제 간 거지. 그래서 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 처음부터 그게 좀 있었기 때문에. 멘탈이 아무리 강해도 그 힘든 훈련을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어렵지. 그 멘탈 외에도 어떤 게 또 적용이 됐던 것 같아? 나는 그런 힘든 훈련 받으면서 사실은 되게 즐거웠어. 이게 왜냐면 내가 원해서 간 거잖아. 중학교 때부터 그런 특수부대를 가고 싶었어. 난 힘든 걸 원했어. 그리고 왜 굳이 네이비실이나 UDT 가고 싶었던 이유는 태교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냥 일반 군대 갔다 오면 누구나 할 수가 있지나 근데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제일 태교 높은 데를 가고 싶다. 80% 태교에 포함 안 돼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이제 포함돼 있어.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런 특수부대를 선택하게 됐지. 강한 멘탈도 있어야 되고 강한 동기부여도 있어야 되고 강인한 신체,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될까 말까인데 그건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과했단 말이야. 그 훈련 중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 나는 너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엄청 기다렸어.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게 중학교 때부터 기다렸어. 고등학교 그거 기다려야 되지, 대학교 기다려야 되지, 배까지 탔지. 그리고 또 미국 네이비쇼 가는 것도 더 오래 걸렸지. 왜냐면 유리티에서 나는 이미 그 작전도 했어. 그러니까 소말리아도 2번 갔다 왔어. 파병 2번 갔다 왔지. 또 갔다 와서 북한 들어간다고 그 응징 보복 작전 한다고 또 작전 계획 수립하고 막 그랬지. 그때 천안함 터지고 막 그랬을 때, 우리 전쟁 날편 했을 때. 그래서 나는 고참 대위였어. 미국 네이비실을 갔을 때. 그러니까 나한테는 겁나 긴 시간을 기다린 거야. 근데 막상 도착하니까 행복한 거지.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도 드디어 도착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렸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중간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지옥주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종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온 적이 없지. 왜냐하면 내가 원했으니까. 훈련 제대로 준비했으면 그러면 훈련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아무리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라고 해도 진짜 준비를 많이 했으면,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의 네이비실에 통과하고 고급화 과정도 받고 그 선진 기술들을 익혔을 거 아니야? 맞아. 그 기술들을 이제 한국 군대로 와서 전파하려고 했는데 한국 군대와 좀 마찰이 생겼다고 들었어. 존나 왜 그런 거였어? 질투를 많이 했지. 시기 질투. 그러니까 너무 좋은 교육을 받고 왔는데 9개월 동안 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돌아왔을 때 또 되게 좋은 직책을 맡게 됐어. 전문 교육 대장 역할을 맡았는데 우리 유리티에도 중급반이라고 또 있어. 그 중급반은 중사들, 이제 좀 고참 대원들이 가는 과정인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막 전파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전파하는 전술들이 워낙 옛날 어르신들, 상사, 원사, 준사관, 또 내 장교 선배들 이 사람들이 아는 전술하고 너무 다른 거야. 내가 전파하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해도 이분들이 나를 서포트하고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런 좋은 전술 갖고 온 게 기분이 나쁜 거지. 자기 밥그릇이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교관진도 내가 교육을 먼저 하려고 했었어. 교육생들을 교육하기 전에. 왜냐면 교관들이 알아야 돼. 근데 거부감이 있는 거지. 왜냐면 옛날 게 이제 몸에 배어 있어. 그치. 옛날 게. 옛날 방식. 또 우리나라의 꼰대들 보면 변화에 거부감이 있어. 그치. 현실이야. 어쩔 수 없어. 난 얘기했어. 배워야 된다. 안 배우면 후배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좀 있어. 나 다 이해해. 근데 이걸 배워야 돼. 안 배우면 문제가 생길 거야. 다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내 후배들 이제 한참 막 안 보이는 후배들 겁나 잘해. 이제 에브지나 막 CQB, 유리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야. CQB는 다 제가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내가 물어봐. 또 내 가족분들 중에 현역분들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기억하나 그 원사, 그 준사 CQB 하냐?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그 그림이 안 그려져. 안 합니다. 그냥 사격장에 올라가서 행정, 또 안전 책임 뭐 이런 거 한다고. 거의 다 이제 행정 쪽으로 빠진 거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왜냐면 그때 열심히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퇴역하는 거지. 나도 한국 군대를 나왔지만 한국 군대 나온 다음에 미국 바로 갔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의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은 걸 보고 내가 그동안 진짜 노예가 제했구나라고 느꼈거든. 케니 보기에는 한국 군대를 봤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어떤 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마인드세트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잘 발전을 못해.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 부자 나라야. 전 세계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무전기 이런 문제가 있어. 통신기 이런 거 아직도 제대로 작동 안 돼. 군대라는 게 우리가 왜 미국 군사력이 세다고 생각해? 가장 큰 게 뭐냐면 기술이 좋아. 미국 군사 기술이 좋아. 그 기술을 이제 우리도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 그 군대도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관심이 크게 없는 거지. 그쪽에 관심도 없고 또 그 능력도 없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거야. 후배들이 좀 올라와서 이제 영한 마인드세트로 좀 발전시켜야지. 꼰대들이 문제야. 그래. 내가 군대 있을 때 월급이 2만 원이었어. 병장 월급이. 이진명 때 8,000원?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 노예 생활. 그치. 노예 생활. 내가 미국 갔을 때 물어보더라고 친구들이. 너 군대 있을 때 얼마 받았어? 나 2만 원 얘기하니까 굿 이러는 거야. 걔는 시급으로 한 거야. 시급 2만 원이 아니라 월급 2만 원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지. 미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더 믿기 어려운 게 나는 미국에 살다 왔잖아. 그러니까 믿기 어려서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이거는 진짜 노예 생활이다. 내가 미국 네이비실 교육받았을 때 11년도부터 13년도였어. 근데 그때 우리 월급 얘기는 하잖아. 미군들은 궁금해. 내가 얼마나 월급 받는지. 나도 얘네들 받는 거 궁금하고. 근데 나는 그 당시에는 200 초였어. 대위 월급이. 그 동기생은 1억이었어. 미국에서 1억. 연봉. 놀래더라고. 놀라지. 엄청 놀랐어. 오히려 내가 계급이 더 많았지, 내 동기들보다. 난 대위였으니까. 보기에도 한국 군대를 이제 징집이 아니라 모병으로 해서 직업군인으로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당연하지. 무조건 지급군인으로 가야 돼.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급군인으로 가야지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게 돼. 열심히 하고. 자기 잡으로 책임감 생각하니까. 생기고. 근데 이제 끌려가면 개나 소나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안전사고도 날 수도 있고 정신병자 때문에. 그리고 또 그만큼 열심히 안 할 거야. 관심이 없잖아. 근데 군대는 관심이 있어야 돼. 관심이 있어야지 잘할 수 있어. 특히 전쟁에 진짜로 전쟁이 터지면 그러면 자기가 열정 있게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사고 나. 진짜 사고 나. 또 궁금했던 게 우크라이나를 갔단 말이야. 나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그 총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그런 공포감이 있단 말이야.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근데 켄은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에 직접 간 거야. 그 공포심이 있을 텐데 사람은 죽을 수도 있잖아. 분명히 뜻은 좋고 좋은 의미가 있지만 죽음의 전쟁터로 가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갔고 공포스럽지 않은지가 궁금했어. 그 뉴스 보고 그 제렌스키 대통령이 다 이제 좀 도와달라. 우리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